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트랜스포머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트랜스포머 시즈 워포 사이버트론 트릴로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시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이버트론 행성에서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서로 내전을 벌이는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오고 나서의 비클이 아니라 원래의 사이버트론에서 살던 당시에 그 SF 형태를 이미지로 해서 비클 형태를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몇몇 캐릭터들은 지구에서의 그 비클 형태가 좀 강한 이미지로 좀 자리 잡은 면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이버트로니안 비클인데도 어째서인지 좀 지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으로서는 익숙한 모양인 것이 나쁘지만은 않죠. 박스의 형태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스예요. 트럭 형태처럼 보이는 비클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G1 스타일 트럭 형태죠. 바퀴는 6개 달려있고 전부 개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약간 얇은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회전은 전부 하지만 이 두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접지가 좀 고르게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요. 잘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로는 이렇게 오토봇 엠블럼이나 앞쪽 유리 부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특색이죠. 자, 이렇게 열면 여기에 라이트가 있죠. 이 라이트를 이 부분에 투명한 커버가 한번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덮인 상태에서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요. 자잘한 어떤 디자인 포인트인데 이게 좀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트럭 형태에서 이 아랫판이 많이 좀 건덩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정이 잘 안 되고 있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조형적인 면에서는 뒤쪽에 짐칸이 좀 긴 느낌이지만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형도 좋고 색상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 옵티머스가 많이 반복되어 온 G1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또 비슷한 파워 오브 더 프라임스러운 그런 기믹을 가진 변형 완구가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실물을 만져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이온 블래스터와 그 다음 이건 실드처럼 생겼지만 배틀 X이기도 해요. 이런 걸 장비할 수 있고요. 모든 무장을 비클 형태에 끼워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도색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하고 있으니까 손색 없는 좋은 제품이라고 현 단계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을 하게 되면 매력이 배가 되니까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폼 단계가 많은 편이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이 커버를 열 때 열려있는 이 전면 글래스와 좀 부딪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옆에서 연 커버를 약간 사선으로 놓는 이런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열면 앞면 전체가 페이크 파츠가 아니라 이 유리 부분으로 가로막는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아주 특색 있는 설계예요. 그리고 이 안에 수납되어 있는 머리를 들어 올리면 얼굴이 나오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가슴을 만들고 이 부분은 G1 애니메이션의 변형과 비슷한 약간 주의할 점이 바퀴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올라오거든요. 트럭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펼쳐지는 이런 느낌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바퀴 부분은 여러 개의 관절로 되어 있는 기믹으로 되어 있어서 밀어 넣습니다.
밖에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 조형이 좀 깔끔하게 녹아든다고 해야겠죠? 보기 좋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허리 부분을 내려서 닫아주고 허리가 돌아가는 가동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 자잘한 변형 기미. 이거 처음에 변형할 때는 잊어버리기 좀 쉬운데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던 타이어 부분을 밀어서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펼쳐놓았던 판을 닫고 이 바퀴의 이동 같은 것도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닫는 거죠. 이렇게 닫아서 완전히 뒷부분을 가려주는 판넬로 사용하는 배려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겠죠. 자잘한 변형 기믹 같은 것들, 발도 이런 식으로 펼치고 발목도 가동을 이렇게 해요. 여기에 달려있는 장식품을, 이건 정확히 뭘까요? 잘 보면 게틀링 건처럼 앞쪽에 포구가 연달아서 달려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펴서 무기로 쓴다는 설정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팔을 펴고 이런 커버 부분도 움직이니까 주의를 해서 정돈을 시키고, 그 다음 등 쪽에 있는 이 전체 커버를 이렇게 접어서 돌리고 내려서 여기에 끼우는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웁니다. 변형 구조를 추측하기 어려운 깔끔한 형상의 로봇 모드가 되죠. 아주 설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크게 달려 있으면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백팩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제트팩 같은 느낌으로. 가동면에 있어서도 변형하는 어깨 관절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팔을 옆으로 들 때 커버가 들려 올라가는 이런 것도 좋아요. 주먹도 돌아가고, 목은 당연히 돌아가고, 앞뒤로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돌아가는 게 참 특색이죠. 그리고 다리 가동은 이렇게 축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접는 방식인데도 조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접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자체에서 돌아가는 기믹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포즈가 되겠지만 이런 형태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무릎 앉기 같은 건 이런 정도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액션성이 좀 가미된 무릎 앉기라면 소화가 돼요. 단순히 앞으로 다리를 올리는 건 프론트 스커트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로 액션 포즈를 잡기에 좀 좋게 되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접지 면적을 좀 확보해 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다리를 펼쳐도 접지가 되죠. 가동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실물을 손에 잡고 변형시켰을 때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없는 점이 좀 아쉬워요. 좋은 느낌이거든요. 튼튼하면서 묵직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기로 들어있는 배틀엑스 변형해보죠. 이렇게 접혀있던 손잡이를 펴고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블레이드를 펴니다. 양쪽에 하나씩 다 수납되어 있는 굉장한 설계죠. 이런 식으로 들려주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드처럼 옆에 달아줄 수도 있고.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볼게요. 스튜디오 시리즈 그리고 이베이전 옵티머스입니다. 보이저 클래스끼리의 비교죠. 여기에 있는 3개의 옵티머스는 전부 좋은 완성도를 가진 제품들이라서 어느 쪽이 무조건 더 낫다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G1 스타일 옵티머스 중에 접근성도 높고 퀄리티도 좋은 제품은 지금은 이게 단독 1위라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있어요. 다른 두 제품은 영화판이죠. 그리고 트랜스포머 시즈 시리즈에서 처음에 우려되었던 점이 이 본체 부분에 있는 웨더링입니다. 웨더링이라는 건 그 더러워진 표현 같은 거죠. 팔 부분이나 어깨나 가슴이나 다리 부분에도 뭔가 오물 같은 게 튀어서 묻은 것 같은, 아니면 도색이 긁혀서 벗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기법적으로는 은회색 도료를 찍어서 표현한 거죠. 실물을 보니까 탄포 방식으로, 탄포는 그 도장 찍듯이 찍는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몇몇 사진을 찾아보면 모든 개체가 똑같은 그 웨더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그 도료가 덜 묻고 더 묻고로 개체마다 전부 다른 고유의 개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웨더링 상태가 개체마다 약간씩 다른 건 뭐 다른 완성품 고가의 피규어에서도 흔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오염 도색이 서로 다른 편이 제품 각각의 개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웨더링이 들어있어서 더 좋은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조형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점이 이 팔 부분의 처리예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던 기물을 이렇게 접어서 변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옆에서도 다 보이고 깔끔한 형태로 접히지도 않으니까 조형면에서 좀 정리가 덜 된 느낌이다 생각을 했었지만, 실물을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전혀 어떤 불편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되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형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이런 형태가 남는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성도 꽤 훌륭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멈추어 놓는 파츠들의 경우에는 툭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정이 참 튼튼하게 잘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즈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겁니다. 수많은 5mm 연결 조인트가 있어요. 이런 구멍들이죠. 이 구멍들이 굉장히 좀 실용성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무기 같은 것들을 보기 좋게 여러 군데에 마음껏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들 중에는 이런 강화 파츠가 되기 위한 트랜스포머도 있을 정도로 이런 장비 결합에 관한 컨셉을 좀 중시하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시즈 제품군은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G1 스타일의 어레인지된 조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5mm 조인트를 통한 장비의 확장성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표면의 웨더링입니다. 사이버트로니안 내전에서의 그 격전을 이미지한 뭐 이런 웨더링이요. 그래서 오늘은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그 타카라토미 판이에요. 헤즈브로 판과 타카라토미 판이 있어서 조형은 완전히 똑같고, 미국에서 출시했는가와 일본에서 출시했는가, 뭐 헤즈브로 판은 일본 이외의 모든 국가에 같은 사양으로 출시하고 있죠.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 매뉴얼 부분에 이런 식으로 15세 이상 뭐 알림 스티커 같은 게 붙어있는 이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게 박스도 완전히 동일해요. 인쇄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아랫면도 잘 보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자국이 있어요. 아주 커다란 스티커를 붙여버린 이런 형태고,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뒷면은 사각형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에서도 아무 차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구하기 쉬운 쪽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가는 일본판 쪽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구입처는 아마존.com 등지의 북미 쪽 토이 셀러들입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 저도 앞으로는 일본판보다는 그 헤즈브루판 쪽을 좀 위주로 구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식 발매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헤즈브루 코리아의 저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